올해 3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GTC 2025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인 AGI에 필요한 토큰은 이전에 비해 최소 100배가 넘어갈 거라고요. 이 말은 토큰과 연산의 양이 10개씩 늘어나면 연산 속도도 적어도 10배 이상 빨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대 수십만 개의 GPU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구리선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구리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거리가 1m만 넘어도 발열과 신호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젠슨 황은 수십만 개의 GPU를 연결하기 위해 광신호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기술은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활용한 공동 패키징 광학이라는 기술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조용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500만 달러짜리 양산 주문을 따내며 사실상 기술 검증을 끝낸 기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빛의 시대를 열어갈 CPU 기술과 핵심 수혜주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돈 되는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는 미래 데이터 센터는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거대한 컴퓨터 하나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진 연산량을 해결하기 위해 GPU 수십만 개가 동시에 계산을 이뤄내야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칩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스케일업에서 GPU의 개수 자체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는 스케일아웃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존 스케일업의 시대에서는 구리선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칩을 위로 쌓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았고 구리선은 연결에 아주 싸고 효율이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리선은 거리가 1m만 넘어가도 물리적 한계로 신호 손실이 큽니다. 그러나 빛은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칩과 칩을 연결하는 데에는 광신호를 사용합니다. 이때 광 트랜시버라는 부품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서로 바꿔줄 수 있는 통신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에서 나온 전기신호를 광 트랜시버에서 광신호로 바꿔주고 이 광신호가 광섬유를 타고 다른 칩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다른 칩과 연결된 광 트랜시버에서 다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다음 다른 스위치 칩이나 GPU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신호에서 광신호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트랜시버와 세르데스라고 불리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신호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열과 전력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시버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GPU 하나에 트랜시버 케이블이 6개씩 필요했는데 이게 개당 $1,0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CPO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광 트랜시버를 칩 바로 옆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CPO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PO는 쉽게 설명하자면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항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집에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국도를 한참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간신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CPO는 칩 옆에서 바로 빛으로 쏴주니까 전력 소모는 50% 이상 줄고 속도는 더욱 빨라진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25년 3월 2025 GTC에서 발표한 기술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토마호크 6라는 CPU 기술이 탑재된 스위치 제품을 11월에 출고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CPU 기술을 활용한 스펙트럼 X를 발표할 때 TSMC의 쿠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CPO를 활용해 전자회로와 통합한 패키징 기술을 제공한 것이죠. 삼성전자에서도 27년 CPU 상용화를 목표로 실리콘 포토닉스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글로벌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2일 CPO에 한 번 더 불을 지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종합 반도체 설계 업체인 마벨이 스타트업인 셀레스티얼 AI를 3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원화 4조 8천억 원 가량의 돈으로 인수했습니다. 통신칩의 강자 마벨이 아직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에 4조가 넘는 돈을 썼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마벨은 메모리까지 빛으로 연결하는 셀레스티얼 AI의 포토닉 패브릭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 소식에 맞춰 30% 넘게 주가가 급등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포엣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마벨, 루멘텀 홀딩스, 글로벌 파운드리스 모두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텐베거를 노리기에는 이 회사들은 시총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주목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AI 시스템 및 데이터 센터를 위한 고속 광학 엔진과 광원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포엣의 핵심 기술은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단일 칩에 통합해 패키징하는 옵티컬 인터포서라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광 트랜시버는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면 이 빛이 광섬유로 잘 전달되도록 모듈레이터와 광 도파로를 잘 정렬해줘야 했습니다.
마치 바늘구멍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빛이 바늘구멍을 잘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능동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가 정확한 정렬을 하려면 수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광 트랜시버 생산 공정 중 제일 시간이 병목이 되는 곳입니다. 이때 포엣 테크놀로지스가 가진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런 능동 정렬 필요 없이 이미 정렬이 다 된 상태로 제조가 끝나는 겁니다. 포엣 테크놀로지스는 이 기술과 광 엔진 기술로 2025년 ECOC에서 칩 스케일 패키징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ECOC에서는 데이터 센터 혁신 카테고리에서 코이런트가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옵티컬 인터포저를 활용한 기술은 수동 정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지닌 노광 공정을 이용해 레이저 칩이 놓일 자리에 정확한 단차와 금속 패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만든 레이저 칩을 뒤집어서 인터포저 위에 올리고 열을 가열하면 녹은 솔더가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려는 힘에 의해 정확한 위치가 스스로 정렬됩니다. 이 기술로 설비 투자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시간당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 덕에 광 트랜시버를 정말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구조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 대신에 400기가 단위 소자를 여러 개 꽂아버리면 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마치 20층 아파트가 60층 빌딩이 되려면 이전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했는데 포엣의 기술은 마치 모듈러 주택과 같습니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면 여러 개를 조립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광 트랜시버 가격을 기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엣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CPO용 외부 광원인 ELS입니다. CPO는 칩 옆에 광학 엔진을 바로 붙이는 기술이라고 했죠. 칩을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도 중요하지만 CPO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ELS가 필요합니다. 고성능 AI 칩은 발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광신호를 만드는 레이저 다이오드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발광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칩 바로 옆에 광원을 붙이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열에 민감한 레이저는 따로 떼어내서 외부에 만드는데요. 이걸 ELS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정적인 광신호를 만들어낼 뿐더러 광통신 모듈 중 가장 고장이 잘 나는 광원을 배터리 교체하듯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 측면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포엣은 CPO 광원에 필요한 ELS 기술을 앞서 마벨에 인수된 셀레스티얼 AI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스타라이트는 칩투칩 데이터 전송용 ELS 제품이고 라이트바는 칩 크기에 광원을 직접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티컬 인터포저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레이저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했습니다. 이는 CPU 구동에 필요한 광신호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포엣 테크놀로지스의 경영진은 어떨까요? 이 회사의 CEO는 수레시 벤카테산 박사입니다. 퍼듀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2015년부터 포엣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전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부사장과 CTO를 역임할 정도로 업계 경력이 20년이 넘는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빅테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인물이죠. 이후 폭스콘이나 럭스쉐어, 미쓰비시와 같은 거대 기업과 손을 잡을 정도로 협업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요구하는 사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엣은 이미 500만 달러의 양산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한 곳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폭스콘과 럭스쉐어와 협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콘과 럭스쉐어의 고객은 애플, 메타, 구글입니다. 연결고리가 좀 그려지시나요? 여기에 더해 퀀텀 컴퓨팅과 CPO에 들어가는 3.2TB/s 광학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이때 광학 엔진은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포엣은 최근 월가에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연구 개발과 초기 양산에 필요한 현금도 확보했습니다. 왜 월가에서 이 작은 회사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을까요? 망해가는 회사에 돈 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양산 설비를 늘리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마벨, 삼성전자 모두 다음 단계를 위한 빛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엣도 그 길을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엣은 특히 중소형주이니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혹시나 이 기업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이나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탑건이었습니다.